걷기 싫어? 그렇게 썼어. 이건 이제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확 공격하는 건지가 아니라 그대로 얼음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속상해 죽겠어 아주.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예. 요즘 길에서 어미 없는 아기 고양이를 주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봄철에 이렇게 아기 고양이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죠? 이 시기에 출산하는 고양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고양이는 일조량이 늘어나는 2월에서 4월, 또 6월에서 8월경에 임신을 해서 9주 정도 지나면 이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오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칫 구조가 아니라 납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아니라 납치라니. 정말 어미 없이 혼자 있는 고양이는 하루빨리 구조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나요? 네, 아기 고양이가 혼자 있는 경우라도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새끼를 숨겨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 어미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 같은 경우엔 사람 손을 탄 새끼는 어미가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괜히 구조하려고 만졌다가 어미가 이제 다시는 이제 새끼를 돌보지 않고 생 이별을 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를 결심하셨다면 배가 고파 보인다고 사람이 먹는 참치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 거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선 깨끗한 물부터 먹인 후에 가급적 목욕을 시키지 마시고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전염병, 그리고 탈수, 기생충 등이 없는지 면밀한 검사를 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겠지만 아기 고양이를 구조할 때는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기르거나 입양까지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새 생명이 시작되는 봄이죠. 길이의 아기 고양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이 생명을 존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시간이죠. 반려동물의 시그널을 통해서 그 속마음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인천의 한 주택가. 제작진의 카메라가 신기한지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아니, 고양이들이 대체 몇 마리인 거죠? 다들 너무 귀엽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걸이를 네, 호기심이죠? 예, 카메라를 보고 있는 호기심이. 친구들이 다 눈이 예쁘다. 고양이 13마리와 강아지 1마리가 함께 사는 대가족. 대체 이 많은 녀석들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된 걸까요? 그 길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고 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쓰레기 뒤지고 이러는 거 보고서. 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들이 눈에 밟혀 먹이를 챙겨주고 돌봐준 지도 어느덧 10년째라는 박경우 씨. 캣맘이셨구나. 아유, 자고 있어. 미안해. 이따 약 갖고 와서 캔에다 비벼줄게. 약 먹자. 알았지? 굉장히 많이 막 침을 흘리고 아빠도 밥을 줘도 못 먹고 막 그러길래 이제 구조 한 마리씩 구조해가면서 수술시켜가면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길고양이들을 구조해 하나둘 집으로 데려오다 보니 어느덧 13마리가 되었다네요. 나 아픈 고양이 보면 못 지나치겠어요. 좋아. 이 막대기로 이쪽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이고. 길고양이들은 진짜 많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새끼 고양이도 그런다. 다행히 구조된 고양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집은 안방까지 녀석들의 차지가 된 지 오래라는데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한 고양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5살 암컷 고양이 요나인데요. 저 친구는 적응을 못하나 봐요. 틈새 있는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어요? 아, 요나가 왕따를 당해서 그거를 문제를 그 3마리의 남자 아이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갇혀 있잖아요. 깜빵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옷장 틈 사이에서 24시간 숨어 지낸다는 요나.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요나의 은신처를 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공격. 아이고. 무슨 일이죠? 예. 어이구 저기서 싸우나 봐요. 범인은 바로 이 노란 줄무늬 다리.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이 수컷 고양이 레온데요. 아니,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다른 고양이들과는 다정하게 잘만 지낸다는 녀석. 제작진 앞에서도 순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요나한테만은 예외인데요. 요나만 보면 눈빛이 돌변해. 아 레오가 요나한테만 공격을 하나 봐요. 이렇게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온종일 레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나. 잔뜩 웅크린 모습이 애처롭기만 한데요. 요나가 좀 약해 보여서 그러는 건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호자가 평소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보지만 요나 없어?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맛 없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다시 두려움에 떠는 요나.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이런 레오 때문이었군요. 집 어디라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레오와는 달리 작은 상자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요나. 두려움에 떠는 요나 앞에 또다시 레오가 다가옵니다. 요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요나에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요. 레오 아기 때 이제 구출구에서 왔을 때는 같이 잘 지냈어요. 레오가 성묘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털이 뭉태기로 빠졌거든요. 아 그러면 속상해 죽겠어 아주. 같이 어울려야지 될 텐데. 심지어 피코까지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얘나 엄마 나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옳지. 옳지. 나와. 보호자는 그런 요나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오랜만에 보호자의 곁에 다가온 요나. 그러니까 이제 기댈 게 엄마밖에 없는 거죠.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는지 애교를 부리며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레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피코 역시 요나를 노리는데요. 기어이 화장실로 향하는 요나를 멈춰 세우는 레오. 아 이 정도면 요나는 좀 집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피하려던 요나를 그대로 공격합니다. 요나를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과연 따돌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나와서 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좀 행복하게 좀 이렇게 많이 사랑 주면서 골고루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고양이 세계에서도 이런 따돌림 문제들이 있다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 다른 고양이들은 괜찮은데 유독 요나만 괴롭히는 걸까요? 그래서 고양이 시그널을 분석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행동 전문가 심영주입니다. 영상을 보면 요나가 늘 레오와 다른 고양이들의 눈치를 보기 힘들고 네. 또 많이 주눅든 모습이었거든요. 네. 고양이들 사이에서 왜 이런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한 70년대까지는 고양이 사회에는 서열이 없다. 고양이는 개별 고양이 개체 하나하나씩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연구가 진행되고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구나. 도시화가 되면서 먹이가 많아지니까 좁은 구역에
밀집도가 높아지게 됐고 일종의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위계 질서라고 하는 개념, 이른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는 새롭게 시각을 바꿔서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은 일종의 서열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그런 서열들이 왜 정해지는가, 또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자신의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나온 결과다. 요나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행동 중 이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통상 얘기하는 이제 심계항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식욕감퇴. 식욕감퇴, 우울, 강박, 기타 등 면역력 저하.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고양이에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행동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위축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레오는 당당하게 이러고 걷습니다. 자신의 영토, 제국 내에서 활보를 하는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활보는커녕 만약에 어거지를 어떻게 꺼내서 방 가운데 놔두면 눈치 보고 숨어서 도망가기 급급하죠. 확실히 행동 반경이 좀 좁아지고 네. 그냥 영상에서 봐도 좀 위축된 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네.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사실 저기는 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미 두 분께서 보신 것처럼 요나는 현재 정말 죽기보다 못한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따돌림 당하는 요나와 요나를 괴롭히는 레오와 다른 고양이들을 만나고 오셨다는데, 설마 선생님 앞에서도 레오가 요나를 좀 괴롭히던가요? 아까 그 주인분 앞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중에 별로 없는 걸로. 아, 그냥 누가 있던 뭐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죠. 예. 네, 그럼 따돌림 당하는 고양이 요나 레오 간에는 어떤 시그널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들어가시죠 일단. 요나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아저씨 냄새나? 아저씨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원래는. 안녕. 심용주 전문가를 알아보기라도 한 걸까요? 고양이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집안 환경을 살펴보는 전문가. 사람 살림살이보다 동물 살림살이가 더 많으시네. 멍멍이들 자리. 부모님 사시고, 그 애들하고 같이 사시고, 이 피해 고양이는 이 뒤에 숨어 계시고. 요나는 오늘도 좁은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녀석은 요나 하나. 예, 하나예요. 공격을 하게 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부터였나요? 재작년인가 작년부터일 거예요. 한참 때. 예. 암컷의 구역의 요만큼이면 수컷은 이만큼이에요. 한 3배 정도 넓어요. 암컷의 구역 일부 또는 상당수를 수컷이 우점 또는 공유해요. 누가 하나가 약한 듯한 느낌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밀어내요. 결국은 거기서 축출해버려요. 그러니까 레오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약한 요나를 공격해온 건데요. 아이고, 안녕, 은하야. 못 나와. 피코가 침대 밑에 있어서. 저렇게 두드려 맞고 2, 3년 동안 이제 이른바 뭐 괴롭힘 네. 또는 따돌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 목소리 들리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얘나 나와요. 얘나 나오자. 얘나 나온다. 아이고, 얼굴 보기 어렵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얼굴 보기 어렵네. 오빠 좋아, 다운이 오빠 좋아. 오래간만에 가까이서 봤어, 다운이 오빠. 자, 이런 친구들은 천천히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이 정도면은 성격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에 비해서는. 똥을. 요나가 용기를 내서 전문가에게 다가갑니다. 어이구,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사람의 손길을 되게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몸은 계속 감추고 있어요. 우선 지친 요나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집 하려고? 여기 정도라면 요나한테는 요나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대궐 같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창문만 열면 바깥도 볼 수 있고, 요나가 지금 현재 약간 위축된 마음을 살짝 풀고
무서워서 못 나가요. 겁이 많아가지고. 짠! 연아 언제 여기서 있자. 닫고. 고양이들의 따돌림을 멈추기 위해 가장 연약한 요나부터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해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게 됐는데요. 요나야, 이제 안심하고 지내렴. 자유급식을 이렇게 먹이를 그냥 네. 평소에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네. 해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나태해진다. 네, 저처럼 돼요. 게을러지고. 네, 비만이 돼요. 네. 꽁꽁 싸매요. 네. 네.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네. 평소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드세요, 손님들. 손님들. 다른 고양이들에겐 먹이 장난감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풀도록 했습니다. 이제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아 이뻐 이거 좀 너무 잘했어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게임인 거야. 네 그렇죠. 미션 성공. 좋은가 봐. 네. 미션 성공. 동물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고양이나 개의 입장에서는 날 보고 어떡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그거를 하나로 대신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먹죠. 네. 딸까. 이 녀석. 먹을 때 이 먹이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소리가 날 때만 주는 아주 맛있는 최고의 간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우연히 하다 또 발을 또 들어요. 그때 먹이 주면서 딸까. 딸까. 그러면서 딸까. 반응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럼 몸도 돌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고. 그리고 딸깍 먹이고 딸깍 먹이고. 먹이고. 그 시각 요나의 새로운 안식처 앞에 나타난 레오. 중에 하나인 지금 이제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격. 이게 지금 뭔가가 불만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도 이 녀석이 보이는 행동처럼 이 녀석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알았어.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네. 요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다른 분께 네. 가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냥 제 능력 하는 데까지만 네. 좀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이 환경보다도 더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고양이들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요나를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시켜주고요. 공격성이 강한 고양이는 클리커로 행동 교육을 시켜주고 먹이 장난감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요나만의 공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 저기 베란다에 가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있어요. 너무 기분 좋고. 솔루션 이후 안식처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는 요나. 새로운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랄게. 네, 오늘의 솔루션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 가정이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들 중에서 특별히 요나만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쟁 상대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약한 네, 사람. 약한 놈부터 팬다. 가장 약해 보이는 녀석부터 먼저 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실제로 보면은 요나가 저렇게 된 게, 그러니까 레오가 저런 행동을 보인 게 성적으로 성숙하는 그 직후 정도, 한 생후 1년 남짓 정도 된 시기이고 그때부터 이제 수컷 고양이들은 물론 중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토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를 구축할 때 제일 센 친구하고 붙으면 처음부터 패퇴를 당하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하고 약해 보이는 작은 암컷인 요나, 특히 마음까지 여린 요나를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레오에게 먹이 장난감을 추천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공격성이 높은 친구인데 그런 먹이 장난감이 사냥 본능을 일깨우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을 갔을 때 보게 되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환경이 아무리 고양이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심심하다 못해 사막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뭔가 할 게 많아야 사람도 좀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에게도 좀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딸깍 소리가 나는 클리커 트레이닝도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고양이는 훈련하기가 좀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면 좀 강아지처럼 앉아 기다려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는 가능할까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고양이의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훈련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개 정도로 놀라운 무슨 뭐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고양이와 사람, 고양이와 보호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증진시키고 고양이가 미션을 풀고 그 미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등등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거의 시도가 안 되고 있는데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고양이도 이제 개처럼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한데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우리 고양이도 훈련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혹시 클리커 없이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꼭 만약에 클리커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들리시죠? 동일한 의미니까. 네. 이것이 얼마든지 이런 소리가 클리커의 딸깍 소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날 수 있는 모든 것,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리커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사람이 1, 2와 앉아, 서 하면 그때그때 이게 음성들이 달라지거든요. 내 기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번에는 앉아 그랬다가 이번에는 앉아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혼선을 주는데 클리커는 항상 동일한 음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동일한 음을 내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소리에 심하게 반응하는 쉽게 놀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들은 처음에 좀 조심스럽게 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끝으로 다묘 가정에서 고양이 따돌림 문제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다묘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맞아. 네, 고양이를 많이 기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미 저런 상황으로 뭐 2마리, 3마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고양이의 관점에서 자신의 집을 재평가하자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텔레비전도 큰 게 있고 좋은 버블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식탁도 멋있게 돼 있는데 고양이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고양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놀잇감 그다음에 자신의 몸을 외부로부터 숨길 수 있는 공간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고양이에게 가정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무리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네네. 꾸려줘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사막 같다고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최대한 큰 집으로 가가지고 방이 한 200개 있는 데가 가면은 고양이가 좀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 게 훨씬 좋죠. 저는 보통 이제 그 권유드리는 방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의 다양성은 사람의 상상력 내에 있습니다. 산에 갔을 때 저희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명, 소리, 바람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그 향수는 기껏해야 5가지, 10가지 냄새라는 네네. 거죠.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송의 숫자는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자연물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양이들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심용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